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림 그리면서 수다를 좀 떨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림에 대한 주안점들, 또 제가 그리는 방식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마치 대화하듯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림은 짠! 이겁니다. 네, 역시 제가 사랑하는 곳, 경기도 양평군 수입리. 제가 자란 고향입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제가 구소주디 요거 얘기했었잖아요. 뭔지 아시죠? 구도 잡기, 소실점 찾기, 주인공 찾기, 그리고 디테일 버리기. 구도를 어떻게 잡아볼까요? 구도는 여러 가지 구도 방법이 있지만 저는 3분할법을 추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한번 그냥 그어볼까요? 찍어봐요. 이거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3분할을 잡아 보겠습니다. 뭐 대충 이렇게. 자, 이렇게 9등분의 구성을 했더니 교차점들이 나오고 가장 중심이 되는 교차점과 중심선은 여기가 될 거예요. 자, 일단은 구도를 이렇게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소실점을 한번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선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선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 도로의 끝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위선도 한번 쭉 연결해 볼까요? 네. 여기가 오늘의 소실점이 되겠네요. 그려야 할 장면을 선택할 때도 이렇게 심도가 있는, 깊이감이 있는 그림을 좀 선택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림이 되게 있어 보이거든요. 뭔가 다이나믹한 선들도 존재하게 되고, 이런 소실점으로 향하는 선들, 그리고 깊이감이 있어서 원근감이 분명히 느껴지는 그림들이 그려놓으면 꽤 매력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구소 찾았어요. 주인공은요? 에이, 이 그림은 누가 보더라도 주인공이 무엇입니까? 왼쪽에 있는 방앗간 건물이에요. 혹자는 저는 도로예요 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도로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주인공을 잡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주인공의 모든 것을 포커스하고 또 이 주인공의 크기의 비례를 따라서 나머지 그림들을 조금 비례적으로 그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테일. 디테일. 그림은 멘탈 게임이에요. 디테일은 그려가면서 자꾸 되뇌이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말자, 신경 쓰지 말자. 제가 지금부터 한번 그러면 이거의 토대를 따라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미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를 대고 그냥 3분할을 잡아 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냥 손으로 쭉쭉 그어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소실점을 한번 찍어 보죠, 여러분. 내 그림에서 소실점 아까 어디였습니까? 네, 여기였죠? 그렇다고 하면 보세요. 한 이 정도쯤에 내 소실점이 생긴다는 거네요. 주인공은 어디인 겁니까? 쪽에 건물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4개의 포인트 중에 이 2개의 포인트에 걸쳐서 큰 면적으로 아마 이것은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저는 이 포인트에서 가장 또한 핵심이 되는 선이 있어요. 처음에 그릴 때에 어떤 것부터 그리면 좋으냐 하면 하나의 선, 아주 기본이 되는 기준선 하나를 먼저 그어 놓는 겁니다. 그게 주인공의 어디인가? 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 그림에서 바로 요 도로선입니다. 요 도로선만 잡히면 나머지 것이 술술 풀릴 것 같아요. 자, 한번 그러면 볼까요? 이 도로선은 어떻게 끝나냐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라인까지 오게 됩니다. 이런 도로선을 갖습니다. 자, 그거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도로도 이렇게 한번 표시해 놔 보죠. 투시도의 소실점을 향하는 기준선을 정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 건물 주인공의 제일 외부 덩어리로 그리라고 했어요. 덩어리로 그릴 때에 어디를 먼저 잡으면 좋으냐 하면 가장 꼭대기 쪽, 바닥은 정했잖아. 그러니까 위에 꼭대기 쪽으로 한번 정해보죠. 네, 한 이 정도에서 이렇게 가요. 이 건물의 이 꼭대기요. 꼭대기 부분을 잡아봤습니다. 이 선을 좀 잡아본 거예요. 그래요. 위와 아래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폭을 한번 잡아봐야겠죠. 지금 보니까 중심에 있는 나무는 자, 이 분할선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나무 옆 사이드 부분에
살짝 걸쳐서 이 방앗간에 사이드면이 존재하네요. 그죠? 한번 그어 놓을게요. 자, 지금 옆부분의 윗면을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소실점까지의 방향, 이 지점에서 소실점까지의 내용 중에 건물은 거의 반 정도에서 끝나네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거의 반 정도에서 끝납니다. 왼쪽을 한번 볼까요? 왼쪽은 거의 끝에까지 꽉 차네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건물의 형태를 갖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건물의 처마 부분만 볼까요? 건물의 처마 부분이 어디서 끝나냐면 이 분할선에서 끝나요. 여기죠. 여기서부터 소점까지 선을 한번 연결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가 1층의 인면이 되는 거예요. 이쪽 면. 꼭지점 헷갈리시다면 전체 이 면 중에 내가 그려야 될 건 거의 반, 이 정도에서 오게 되고요. 이 정도 사이즈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박공이 처리가 되겠죠. 지금 덩어리만 잡는 겁니다. 자, 위에 박공 잡아볼게요. 한번 선을 그어주시고 위에 박공도 이렇게 쪼개주십시오. 자, 위에 라인이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가는 거죠. 어디서 끝납니까? 대충 한 이 정도에서 위에 라인은 끝납니다. 자, 그럼 위에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이 정도로만 해도 어느 정도의 사이즈와 큰 위치는 잡아놨어요. 어디가 잡혔다는 거야? 어디가? 그냥 그림을 한번 쭉 그려가 보도록 해볼게요. 무엇부터 그리면 좋으냐면 여러분들이 그리기 편하신 것부터 그리시면 돼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의 취향입니다. 저는 박공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야 뭔가 안심이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부터는 나는 디테일하지 않을 거야 라면서 그냥 그려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요. 자, 이쪽에서 저쪽으로 향하는 이쪽 지붕 처마선이 보입니다. 여기까지죠. 자, 그 다음에 1층의 천정 라인까지는 완성해 보죠. 이렇게 내려오게 될 겁니다. 보면 이쪽의 인면에서 여기에서 이게 지금 도로 라인이고요. 이렇게 뭔가 갈 거예요. 여기서 끝나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이쪽에 모퉁이에 이 기둥이 이렇게 보이네요. 네, 뭔가 됐든 이렇게 살짝 패턴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네, 바닥과 만나는 점들은 이런 식으로 좀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살았었잖아요. 요게 방앗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방앗간 그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솔직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재생 공간이라고 있잖아요. 옛날에 방앗간을 뭔가 좀 활용도를 현대에 맞춰서 재생해서 쓰는 공간 같아요. 지금 보니까 겉표면은 옛날 그대로의 느낌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내부는 좀 조정해서 쓰시는 것 같아요. 제 고향이긴 합니다만 제가 여기 살지는 않아요. 이 동네에서 추수되는 모든 쌀들이 대부분 여기 와서 이렇게 정미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늘 왕겨 있잖아요. 쌀을 정미하면 나오는 이제 겨. 그게 늘 많았어요. 그래서 야, 옛날에는 나 너무 나이 먹은 티 내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여기서 뭐랄까 참 이상하죠. 미쳤죠. 그 왕겨가 막 쌓여있는 곳에서 푹신하잖아. 거기에 막 뛰어들어서 노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겨들이 옷 속에 다 들어와가지고 아주 따가워가지고요. 가관이었죠. 가관. 아이고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자, 추억의 장소 그 방앗간을 제가 지금 그리고 있어요. 자, 오늘 장면을 보면 굉장히 저녁에 이제 마지막 떨어지는 햇살이 굉장히 강력하게 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명암을 좀 명확하게 주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이제 이런 거죠. 지금처럼 해칭으로 음영이 강력하게 드리워진 곳,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은 좀 강한 해칭을 좀 부여하시면 돼요. 그러나 보세요. 이게 무슨 모양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배운 해칭을 무아지경 형태로 이렇게 그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 방앗간을 그렸습니다. 자, 나무는 나중에 좀 그리기로 하고요. 뭔가 모양과 패턴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해주시면 돼요.
이 양철 지붕이거든요. 양철 지붕의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너머로 보이는 오렌지 지붕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디테일하게 그리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어요. 자, 모양 전체적으로 보시고 끄트머리까지 보시고 내가 여기까지니까 한 이 정도로 그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가주시고, 자, 어디서부터 튀어나오냐면 여기입니다. 자, 그냥 그려가시는 거예요. 네, 지붕이 이렇게 빨간 지붕이 생길 거고 여기에 창문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막이를 하나 했고요. 네, 이 상황에서 여기에 이렇게 박공이 생깁니다. 두 개의 박공.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안 보셔도 돼요. 안 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생겼지? 창문이? 아이고, 이거 어떻게 생긴 거야? 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보려는 순간, 네, 디테일을 버리겠다는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지 마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림 그릴 때 눈을 찌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눈을 이렇게 찌푸리세요. 찌그하게 찌푸리세요. 그러면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면서 자세히 안 보여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살짝 전봇대도 그려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사물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도 편안하게 그리시고요. 자, 소실점을 향해서 어느 정도 가고 있는데 저 끄트머리 부분에 또한 집이 있어요. 이것도 눈을 찌푸리시고 나는 자세하게 그리지 않을 거야. 예, 이렇게. 나머지는 굉장히 대충 하고 있죠. 자, 이제 오른쪽 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오른쪽 면에 기본적인 선이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위에서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그래요. 거의 이 정도의 각도로 나무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슬슬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름이 이기주예요. 채널명이 이기주의라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 한번 오픈을 했었습니다만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제 이름이 이기주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놀림도 많이 받았죠. 제가 앉은 의자는 이기주 의자. 친구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의견도 줬어요. 당신은 이 이기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뭔가를 좀 해봐도 좋겠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같은 이름이라고. 이름도 이기주인데 우리 그림도 이기적으로 좀 그립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처럼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안 되겠죠. 근데 그림만큼은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이기적으로 사세요. 정말 내게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그림을 그리면서 한 획 한 획, 한 붓 한 붓 칠했던 그 순간순간은 오롯이 여러분들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은 여러분들만이 아는 그림이고 여러분들만의 색이 있는 그림이에요. 그걸 누가 평가를 해? 제 이름 이기주예요. 네, 이기주. 이제는 나무를 좀 슬슬 해볼게요. 저는 오른쪽 나무부터 해볼 테니까 보세요. 자, 나무도 디테일하게 그리려고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망해버립니다. 그냥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해칭으로 쉽게 나무 그리기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걸 활용하시면 돼요. 네, 자세하게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림자의 음영 처리 같은 것들을 좀 제대로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수풀의 아랫부분은 좀 짙을 거고 위에 부분은 좀 이렇게 빛이 드리워지니까 밝아질 거예요. 이 정도 처리만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신다면 나무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 레이어드가 되잖아요. 네, 이렇게. 자, 위로 갈수록 좀 밝게. 이렇게. 야, 지금 몇 개만 했는데도 그냥 나무 같지 않나? 자, 오른쪽 어느 정도 됐고요.
자, 왼쪽 가볼게요. 멀리 있는 거, 여기에 은행나무가 좀 있는데요. 은행나무 처리는 겨울나무니까 그냥 크게 한번 세로로 그어 놓으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냥, 예, 점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굵기를 주시면서 가도 되고요. 이렇게 Y자를 펼치면서 하늘을 향해 뻗쳐 나갈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나무 자세히 그리지 마세요. 자, 나무를 나중에 그리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건물 그려놓은 거에 위에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뭔가 더 살아나요. 나무를 먼저 그리는 순간 건물을 그리는데 굉장히 제약이 생깁니다. 마치 피해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나무는 웬만하면 건물 다 그려놓고 그 위에 그냥 오버랩 해가지고 그려주실 수 있는 거니까 마지막에 그려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들께 팁으로 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음영 짙은 곳은 이렇게 까맣게 칠해 주시는데 여기도 마치 뭔가 가지가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처리들이 결국은 그림을 살아있게 한 겁니다. 예, 그림자를 잘 그려야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나무 처리를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제일 앞쪽에 있는 이 방앗간의 나무들인데, 자, 요 코너에 있는 나무 보세요. 이건 아주 잔가지가 많은 겨울나무잖아요. 이런 것들은 계속 Y자를 그려가시면서 어느 정도 높이까지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잔가지가 있는 것들은, 네, 제가 그린 거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놓고 예, 나무가 있다 생각하시면서 만들어 가주시면 되는데, 이 나무를 형태를 그대로 가려고 눈 빠지게 쳐다보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포기하고 말 겁니다. 아, 잔가지가 많은 나무구나 하면서 편안하게 그냥 그 형태만 맞춰 가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기와장 같은 것들이 벽에 이렇게 있어요. 아니 뭐 이것도 이렇게 그냥 해주시면 되지 뭐. 자, 이렇게요. 자, 이제 은행나무를 한번 그려볼게요. 은행나무는 끝까지 쭉 올라가 있잖아요. 자, 여기를 지나가서 이렇게 나무 등걸이 만들어지고 끝까지 쭉 올라가네요. 이런 형태를 갖고 이 정도 두께로 큰 줄기가 만들어집니다. 빛을 받아서 이쪽이 음영이 좀 드리워지네요. 네, 이렇게 줄기를 하나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큰 줄기들을 잡으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잔줄기들을 큰 형태적으로만 맞춰주시면서 가주시는 거죠. 아, 이 수다를 떨어야 되는데 수다가 잘 안 되네. 이게 집중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네요. 그죠? 그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왜 손을 덜덜덜덜 떨면서 하시냐고, 선 그을 때. 이런 거 있거든요. 선 그을 때에 이렇게 조금 살짝씩 떨어주는 것이요, 직선을 긋는데 많이 도움을 됩니다. 제가 지금 안 떠는 것 같죠? 살짝씩 떨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전체가 하나의 직선 형태가 더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 긋기 연습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펜드로잉이나 어반 스케치에서의 선 긋기는 많이 중요합니다. 그림을 그리시는데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저는 채색을 할 때 쨍한 색깔은 쓰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강, 파랑, 노랑 이런 색들을 칠하고 싶지가 잘 않아요. 특히 하늘이면 하늘색을 칠해야 되고 혹은 파란색을 칠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뭔가 이렇게 믹스된 섞여 있는 색을 좀 칠하고 싶고, 또 컬러링 했을 때 전체적인 색들이 어느 정도의 기본 톤은 유지하면서 칠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다고 제가 잘 칠하는 건 아닙니다만 항상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쓰는 색은 딱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 몇 가지 색을 혼용해 가면서 섞어 가면서 쓰니까 제가 하는 모든 컬러링은 사실 좀 비슷해요. 근데 저는 뭐 수채화를 뭐 이렇게 내세우는 것은 아니고 그냥 어반 스케치의 그 장면에 내가 느낀 어떤 감정들을 전달하는 것이 채색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나 정도의 기본적인 그런 것만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제가 이런 걸 많이 써요. 보라색하고 셀루리안 블루, 비리디안, 그 다음에 옐로우 오커, 그러니까 황토색. 요 네 가지 색을 주로 잘 섞어서 이렇게 써요. 어떨 때는 보라색하고 비리디안을 섞어서 쓸 경우가 있고, 보라색, 비리디안, 셀루리안 블루 이렇게 섞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만들어지는 색들이 지금 사용하는 색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런 색들이 배색이 돼서 뭉쳐지다 보니까 크게 안 튀어요. 튀나? 튀는 건가? 하여튼 그래서 이런 배색들을 주로 씁니다. 그렇잖아요. 하늘이라고 하늘색 칠하는 좀 재미없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본인만의 고유의 색채감을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또 매력적입니다. 물론 지금 연습하시는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하늘은 하늘색이어야 되고 또 나뭇잎은 녹색이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과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색채에서도 이기주의적으로 달리 생각해 보시죠. 그런 게 어떤가? 저는 이렇게 마지막에 이 흰색 젤리롤 펜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주는 게 되게 재밌어요. 빛에 의해서 확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되게 좋습니다. 마지막에 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조금 전체적인 것을 복귀하면서 좀 마음에 안 든 부분을 살짝 또 지워가고 터치도 해가면서 정말 화장하는 것 같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